자, 3부 미국 시장 개장 직전 꼭 알아봐야 되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아유, 저희 시간을 너무 늦게 끌었다고 지금 대화창에서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유선남님,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이벤트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그럼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아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자체는 주요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화요일부터는 중요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많이 보여주는 보험원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건수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사실 최근에 국채 경매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20년물 국채 경매가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20년 국채 경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스케줄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어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어닝에 따라서 여러모로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봐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잭슨홀 심포지움이 시작을 하지만 사실 파월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잭슨홀 심포지움 자체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금요일 날 발표될 파월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핵심 내구재 주문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시건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에 미동부 기준 아침 10시, 한국 기준 오후 11시에 파월의 연설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모호한 스탠스로 갈 예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왔던 연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상방 리스크를 상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나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고 아무래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잭슨홀에서는 좀 강하지 않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잭슨홀 심포지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잭슨홀 미팅에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은 파월 의장의 연설일 텐데 파월 의장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 5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잭슨홀 미팅이 24일에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기다리셨다가는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25일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 5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됐었던 그 중국의 금리 인하가 좀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주 롱을 좀 들고 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배가 아플 지경인데, 자, 일단 중국 금리 인하가 원래 예상치는 15bp 인하였습니다. 근데 15bp 인하에다가 5년물 금리도 인하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5년물 금리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은 10bp만 인하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항생 지수가 조금 인하하면서 좀 적게 시작하면서 좀 마이너스로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뉴스가 애널리스트들이 글들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중국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고성장에 너무나 중독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상승에 중독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중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레버리지 거품을 빼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생각보다 적은 금리 인하나 적은 부양책을 지속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무래도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중국 쪽의 부동산 관련한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빠르게 펼치기에는 지금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유선남님 안 그래도 그 중국 기업들을 좀 많이 들고 계시다고 해서 혹시 그때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비구이 위안이 파산을 발표를 하지 않았던 상태고요. 중국 쪽의 투자 심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쯤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비구이 위안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지속적으로 계속 터지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죽어간다라고, 메말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중국 쪽의 거시경제적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뉴스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디폴트 위기에 몰린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이 항생지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있었나요? 네, 일단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부동산 기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기준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인데요. 지금 불이행 상태에 몰리기도 했고 지금 상환 연기 요청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결국 디폴트 위에 올렸다 보니 항생지수에서 제외가 9월 4일부터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항생지수에서 제외가 될 경우 전체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부동산 주식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생지수도 같이 딸려 내려가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비구이 위안 사태를 보면서 중국판 리먼이냐는 이야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 현지에서 보기에 이 상황이 그러면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저 최근에 등판을 했던 옐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이런 은행들의 문제가 혹은 중국 부동산의 문제가 미국까지 퍼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영향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 회사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그 섹터가 따라서 내려가기 마련이고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섀도우 금융 혹은 뭐 그림자 금융 쪽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거의 한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농그룹과 중쯔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14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금 현재 채권 상환 관련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신탁 쪽이나 모든 증권 쪽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뭐 일단은 저는 그래도 미국 증시의 악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다만 그게 뭐 예전에 맨 처음에 파산한다 부동산 파산한다 그 정도까지 헝다그룹 사태까지는 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는 사실 공포 심리가 더 강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정도의 공포 심리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악영향이 있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말레이시아의 골드만 소송이라는 소식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20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어떤 한 명의 이제 타락한 은행원 중 하나가, 여러모로 돈 세탁을 하려고 골드만삭스를 이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났던 사안인데, 그 현재 일어났던 금액 자체가 그 당시에 39억 달러를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공을 하기로 하면서 원래 앞으로 이런 혐의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첨예해달라고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번에 들어온 말레이시아 정부가 금액이 너무 적다라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지금 우리가 너를 더 소송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참,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우리가 정말 핫했던 뭐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던 스레드 메타에서 내놓은 X의 대항마 스레드가 웹 버전을 출시했다고요? 네, 현재 스레드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도가 많이 죽었습니다. 언급이 되는 횟수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액티브 유저 수도 사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쪽에서 이 스레드 활성화를 위해서 핸드폰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웹 버전으로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 초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스레드가 초반 인기는 꽤 많았었는데 거의 1억 명까지 사용자가 달성되지 않았었나요? 굉장히 초반 인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그 행동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레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니콜라가 전환 사채를 발행했어요. 네, 현재 지금 일단 발행한 건 아니고 서류를 접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혹은 니콜라 내부에서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니콜라가 325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SEC의 서류에 접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자동차를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지와 리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이 지금 당장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제가 저번에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 그에 따라서 현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니콜라 주가가 4%가량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니콜라 뭐 한때는 뭐 최근에 급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시장의 그 매크로 심리가 딱 안 좋아지는 순간부터 니콜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특히 이제 고금리 시기에는 이런 적자 기업들은 굉장히 돈줄이 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 자체를 놓고, 그러니까 차치하더라도 적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줄 말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디일까요? 다음 뉴스는 브로드컴 관련한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뉴스는 몇 번 전달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영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가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합병이 좀 이렇게 수월해진 것 같네요. 우리나라만 좀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 아유, 농담이죠. 별 의미 없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ETF 소식이네요. 네,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는 사실 여러모로 이미 여러 이야기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 저번 주 금요일 날 원래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대부분의 뉴스들에선 이것들이 승인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자에서 뭐 말할 수 없는 소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건 뭐 카더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안에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slim or none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다 혹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가능성 자체도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현물 ETF가 승인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현물 ETF들이 지금 현재 도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승인에 관련해서 이번에 안에 꼭 승인해줘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최대한 끄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ACS에서 여러모로 규제를 설정하는데 먼저 노력과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게 블랙록에서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신청을 내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럼 블랙록 말고도 그레이스케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신청서를 내놨는데 이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블랙록은 사실 지금까지 ETF를 신청했을 때 실패했던, 그러니까 거부됐던 게 한 번인가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블랙록은 가능성 높게 보고 뭐 이 정도 상태인가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선물 ETF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패는 두 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똑같이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이제 ETF를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록이라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사실 이런 지금의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얘네도 비슷한 종류의 현물 ETF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미보험자 같은 경우는요. 약국에서 맞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만 맞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보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근차근 만약에 약국이 인클루드가 되면 약국이 저런 이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포함이 되면은 그때 가서 약국에서 맞는 게 이제 공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코로나 샷을 맞아라 혹은 이거는 보험 처리를 해서 맞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맞으라는 소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비상선언이 났다라는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로피컬 스톰 태풍 힐러리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도달해서 여러모로
폭풍과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State of Emergency 현재 주 비상 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험 회사들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여러 회사들 관련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개장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0.4%, 이거 지금 숫자 들어오는 거 맞죠? 나스닥 지수가 0.4% 정도 상승, 다우 지수와 S&P 500은 그냥 강보합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오늘 특별히 지금 시장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헤드라인만 보시더라도 지난 3주 동안의 슬럼프 이후에 그 미국 지수 선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은 여전히 좀 이렇게 심리는 약한 상태이고 시장은 좀 불안한 상태인데 그동안 3주 동안 빠졌으니까 약간 그 단기 저가 매수 물량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바로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30년물 국채 금리인데 아마 지금 금리를 보실 때에는 물론 그 기준금리로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로는, 시장 금리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는 4.445%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2011년 4월 그 정도 수준입니다.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물론 그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혹시 위안화 약세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채를 파는 거 아니냐, 미국채 팔아서 그렇게 남긴 달러로 위안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월가에서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 하나고요. 또 두 번째가 바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인 겁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앞서서도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아틀란타 연은에서 지금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보면요. 지금 이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인데 이 끄트머리 보이시죠? 5.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가 2%가 나왔었고요. 2분기가 2.4% 나왔나요? 근데 지금 3분기가 거의 5.8%.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에서 지금 국채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국채를 너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 내려가면서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당연히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시장의 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분위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저는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긴 한데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못 찾았어요. 사실 테슬라는 가격 인하는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X와 S 같은 프리미엄 모델들까지도 계속 미국 내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 악재였었죠. 근데 지금 프리미엄 제품들의 가격 인하가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 아직 제가 그 호재 뉴스는 못 찾았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본장에서도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오늘 1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뉴스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좀 내려보나. 자, 팔로알토는 사실 호실적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한 12% 정도 오르기도 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였었냐면 지난 8월 1일에요. 자, 그림 보시면 이게 8월 1일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날짜를 공개했던 날입니다.
날짜를 공개하면서 이게 주가가 훅 떨어졌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8월 1일에 우리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다라고 했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었고요. 금요일 늦게 실적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요일 밤에는 금요일 장 마감한 후에는 보통 실적 발표 안 하잖아요. 그쵸? 굳이 그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이하게 토요일에 발표하는 기업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 기업 말고는 굳이 장에 영향력이 없는 이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다 장 마감한 이후에 굳이 실적을 발표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팔로알토가 우리 실적 발표할 건데요. 금요일 그 저녁에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 해서 이렇게 쭉 급락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 늦게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도 호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장 출발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PAW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자, 그때 주가 훅 꺼지기 직전, 그러니까 8월 1일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직전만큼 올라왔습니다. 실적에 문제 없었구나. 이건 그냥 해프닝이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는 모습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선남님께서도 남은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베어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FSD 에너지 사업 성장, 시장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혼다가 NACS를 채택 예정이라는 이제 충전 단자, 테슬라 충전 단자를 선택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달해 드리기도 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상 10년물 금리가 사실상 저번에 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랠리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만 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어닝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블룸버그에서도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어닝이 어느 정도 될까 예상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약 8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에 관한 부분도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선반영이 된 것들이 독이 될지 아니면은 약이 될지는 조금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어닝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금리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시장 올라가는 오늘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10년물 금리 자체가 지금 4.316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에 도달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금리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4.3을 넘었다가 4.25까지 스냅백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번에도 4.3을 넘기는 했지만 아마 지금 이런 상태에 4.3을 넘는 금리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뉴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채권 관련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채권을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10년물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엄청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높은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 전 살펴봐야 되는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 분위기는 좋네요. 저가 매수가 됐던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반갑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